제가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준호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30년 전 어린 제자로서가 아니라 지금 한 남자로서 어머님을 사랑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이와 결혼한 것도 사실은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그만해. 준호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선옥이 당황하며 말렸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마트에서, 그리고 평소에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단순히 사위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여러분, 혹시 첫사랑 있으세요? 3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오늘 주인공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을 사랑해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선생님의 딸과 결혼했다면, 그리고 3년 후 선생님에게 고백했다면, 상상만으로도 소름 돋는 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마지막 5분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살짝 눌러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을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밤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 이른 아침. 68세 전직 교사 김선옥은 서재에서 오래된 졸업앨범을 펼쳤습니다. 1994년 서울 동남초등학교 6학년 2반. 30여 명의 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 속에서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띄었죠. 박준호. 맨 뒷줄에서 조금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작은 아이였는데 선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보다 어른스러웠지. 매일 청소 도와주겠다고 조르던 그 녀석이 이제는 어머님, 아침 드세요.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 45세가 된 준호가 서재 문 너머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키 178cm의 훤칠한 체구의 깔끔한 정장 차림. 30년 전 그 작은 제자가 이제는 든든한 사위가 되어 있었죠. 준호는 선옥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선생님 같으시다. 나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특별한 감정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거실에서는 지연이 침대 정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43세의 지연은 몇 달째 계속되는 피로감 때문에 얼굴이 야위어 있었죠. 킹사이즈 침대 양쪽 끝으로 멀어진 베개 2개가 그들 부부의 현재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나와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걱정은 아니었죠.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다니. 준호와 나는 왜 이렇게 어색할까?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지연은 다른 부부들처럼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준호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리는 모습은 성실한 남편의 전형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지?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침실에서도 자꾸 어색해지고 오히려 선생님과 있을 때가 더 편해. 6년 전 준호와 지연의 첫 만남은 운명적이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자신의 초등학교 은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준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거든요. 어린 준호에게 김선옥 선생님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에게 선생님은 따뜻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죠.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뛰어간 후에도 교실에 남아 청소를 도왔고 추운 겨울날에는 목도리까지 둘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준호가 꿈꿔왔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지연은 착하고 현명한 여성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뜨거운 열정이 없었죠. 부부라기보다는 편안한 동거인 같은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준호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손길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손길을 받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죠. 따뜻하긴 한데 뭔가 부족해. 우리가 진짜 부부가 맞나? 매일 밤 같은 침대에 누워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오전에 준호가 출근하고 지연이 병원에 간 후 혼자 남은 선옥은 거실에 앉아 복잡한 심경을 정리했습니다. 지연이와 준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결혼한 지 벌써 3년인데 손자 소식도 없고. 오후 4시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회의가 취소되어서 일찍 왔어요. 준호의 얼굴에는 묘한 설렘이 있었죠. 집에 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지? 특히 선생님과 단둘이 있으면. 고생 많았구나. 커피 한 잔 할까? 선옥이 따뜻하게 말하자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다정함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준호 너는 정말 기특했어. 혼자서 청소를 도와주고. 선옥의 말에 준호는 수줍게 웃었죠. 선생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안쓰러웠어요. 그때 선생님은 제게 엄마 같은 존재였거든요. 준호의 고백에 선옥의 마음이 묘하게 설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선옥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고 준호 역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8시 지연이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해요. 지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죠. 요즘 준호가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뭔가 의무적인 것 같아.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앉은 식탁에는 각자의 복잡한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선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대형마트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지연이가 몸이 안 좋아서 혼자 가기가 힘들어서. 물론이죠, 어머님. 준호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사실 선옥과 단둘이 외출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장모님인데.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속에는 30년 전 교실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지연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뭐지?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흐르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밤 11시 각자 방으로 돌아간 세 사람. 지연과 준호의 침실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아이도 없고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는 게 정상인가? 준호도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오히려 선생님과 있을 때가 더 편해. 옆방에서 선옥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준호를 볼 때마다 이상해. 분명 내 제자였는데 지금은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지? 30년 전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금기된 감정들과 마주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선옥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준호와의 짧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일 마트에 같이 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설레지? 68세의 나이에도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는 게 신기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고르는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죠. 뭘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거야? 그냥 마트 가는 건데. 하지만 결국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침실에서는 지연이 몸살 기운으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안 갈 수 없을까? 엄마 혼자 보내기가 걱정돼.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죠.
준호는 지연의 이마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열도 있네. 그냥 쉬어. 내가 잘 모시고 다녀올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선생님과 단둘이 얼마나 오랜만인가. 고마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요즘 준호가 엄마를 보는 눈빛이 뭔가 달라. 내가 예민한 걸까? 오전 10시 준호와 선옥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죠. 하지만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어머님. 정말 오랜만에 단둘이 나오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게, 지연이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좋은 것 같아. 선옥도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죠. 30년 전 방과 후 교실에서 단둘이 있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대형마트에 도착해서 카트를 밀며 쇼핑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죠. 준호야, 그때 내가 만든 감사카드 아직도 가지고 있어. 선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직도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께 드렸던 그 삐뚤빼뚤한 카드 말이에요. 응, 보물처럼 반직하고 있지. 선옥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쌀 코너에서 20kg짜리 쌀포대를 들려던 선옥을 준호가 말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준호가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 올리는 순간 선옥이 자연스럽게 준호의 팔을 짚었습니다. 그 찰나의 스킨십에 사람 모두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뭐지, 이 감정은? 선옥은 당황스러웠고 준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선옥과 준호는 여전히 그날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그런 어느 날 오후 선옥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옥아, 나야. 이태호야. 30년 만에 들리는 그 목소리에 선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호야? 정말 너야? 선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태호는 젊은 시절 선옥이 유일하게 마음을 준 남자였거든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첫사랑이었죠.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연락했어. 이번 주 토요일 호텔에서 하는데 올 수 있지? 태호의 목소리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선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호를 만나면 옛날 감정이 다시 살아날까?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응, 갈게. 전화를 끊은 후 선옥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최근 준호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마음에 이제 태호까지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일이 생기는 거지? 그때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였지만 선옥을 보는 눈빛에는 특별함이 담겨 있었죠. 준호야, 잠깐. 선옥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동창회가 있는데 지연이가 몸이 안 좋으니까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준호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사실 선옥과 함께 외출할 기회가 또 생긴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정말 괜찮겠어. 선옥도 속으로는 준호와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태호를 혼자 만나기엔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웠거든요. 지연이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동창회 가세요? 좋으시겠네. 준호야, 잘 모시고 다녀와. 그럼요. 걱정하지 말고 쉬어요. 준호가 대답했지만 지연은 여전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둘이 나가시는구나. 요즘 자꾸 이런 일들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선옥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죠.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그리고 작은 진주 귀걸이까지. 30년 만에 태호를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준호가 선옥을 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선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 나이에도 이렇게 설레는 게 가능한 건가?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많은 동창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선호가 정말 오랜만이야. 많이 안 변했네. 하지만 선옥의 시선은 한 사람을 찾고 있었죠. 선호가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선옥이 돌아봤습니다. 70세가 된 이태호가 서 있었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호야. 선옥의 목소리는 떨렸고 준호는 그런 선옥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이 사람이 누구지? 이분은 태호가 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제 사위예요. 박준호라고 해요. 선옥이 소개했지만 태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준호? 혹시? 태호는 준호를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한성건설 부장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준호도 의외였습니다. 저희 회사와 거래처거든요.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태호의 말에 선옥은 더욱 놀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연애가 진행되는 동안 태호는 자꾸 선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선호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워. 태호의 말에 선옥은 얼굴이 붉어졌죠. 준호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어머님의 옛날 연인인가? 어머님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준호 씨. 태호가 준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연회장 한쪽으로 나갔습니다. 태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선옥이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녀가 좀 달라 보여서. 무슨 말씀이신지?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가정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선옥이 표정을 보니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태호의 말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님을 얼마나 잘 아는 거지? 준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선옥이와 저는 젊은 시절 특별한 사이였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남아있고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의 첫사랑이구나. 그런데 지금도 마음이 남아있다고? 갑자기 위기감이 들었죠. 연회장으로 돌아온 두 사람. 선옥은 태호와 준호의 표정이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니? 별것 아니에요, 어머님. 준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선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옥아, 시간이 되면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할 말이 많아서. 선옥은 망설였습니다. 태호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준호가 보는 앞에서 약속을 잡기가 어색했거든요.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선옥은 태호를 다시 만난 감정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가슴이 뛰네. 그런데 요즘 준호 때문에도 이상한 감정이.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준호는 질투심과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머님을 다시 찾아왔어. 그리고 어머님도 흔들리는 것 같고. 나는, 내 마음은 뭐지? 집에 도착해서 지연이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두 사람 모두 대답이 늦었습니다. 재미있었어. 선옥이 겨우 대답했지만 지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둘 다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옥은 태호와 준호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준호는 선옥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존경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분명 뭔가 있어. 이 집안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어. 30년 전의 사랑과 현재의 금기된 감정이 만나면서 세 사람의 평온했던 일상은 점점 복잡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선옥은 태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죠. 선옥아, 시간 되면 만나서 옛날 얘기 좀 나누지 않을래? 할 말이 많아.
선옥은 휴대폰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태호를 만나야 할까? 30년 전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그런데 요즘 준호 때문에도 이상한 기분이 들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지? 한편 준호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창회에서 태호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 사람이 어머님의 첫사랑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마음이 남아있다니. 위험해. 오후 5시 준호에게 태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 씨,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얘기도 있고 개인적인 얘기도 있어서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 어떠세요? 제가 장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집에 들어선 준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선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준호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와 만나서 확실히 해야겠어. 어머님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둘러앉았지만 분위기가 무겁였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동창회는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 응. 오랜만에 친구들 봐서 좋았어. 선옥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분이라도 계셨나요? 지연의 예리한 질문에 선옥과 준호 모두 긴장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선옥이 당황하며 반문했습니다. 그냥 엄마 표정이 뭔가 달라 보여서요. 좋은 의미로요. 지연은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준호는 태호와의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태호가 손을 들어 인사했죠. 일찍 오셨네요. 준호가 마주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태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얘기는 핑계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무슨 얘기인지 짐작은 가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드러났습니다. 선옥이 얘기예요. 태호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30년 전부터 사랑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죠?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재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태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확인해 보셨나요? 준호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동창회에서 본 그녀의 표정. 완전히 식지는 않았다고 느꼈어요. 태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이야. 어머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은 뭐지? 준호 씨.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선옥이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으신 건 아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동창회에서 봤어요. 선옥이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이 단순히 장모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태호의 예리한 관찰력에 준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준호가 부정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선옥이에게 접근해도 상관없겠네요. 태호의 말에 준호의 이성이 순간적으로 마비됐습니다. 안 됩니다. 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가 주변의 시선을 받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크게 말했네요. 역시 그렇군요. 태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선옥이를 사랑하고 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을 사랑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건 불륜이에요. 아내가 있으신데 게다가 장모를 사랑한다니. 태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알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 포기하세요. 선옥이를 저에게 맡기고 당신은 아내와 행복하게 사세요. 태호의 제안에 준호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님은 제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두 남자는 서로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한쪽은 30년 전 첫사랑을 되찾으려는 남자, 다른 쪽은 어릴 때부터 품어온 금기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남자였죠. 그럼 선옥이가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태호가 제안했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해 보자고요. 무슨 뜻이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옥이가 선택하게 하는 거죠. 태호의 제안에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님께 내 마음을 고백한다고? 그런데 정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준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지연이는 다치게 하지 말아요. 어머님이 누구를 선택하든 지연이만은 보호해 주세요.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카페를 나서며 두 남자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호는 30년 만에 찾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준호는 자신의 진심을 드디어 고백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를 본 선옥과 지연은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늦었네. 어디 갔다 왔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회사 일로 사람 좀 만나고 왔어. 준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옥은 준호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준호가 뭔가 결심한 것 같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공기가 달라졌어.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옥은 태호의 문자와 준호의 변화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고, 준호는 내일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지 고민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연결해보며 불안감에 시달렸죠. 분명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준호의 태도도 이상하고 엄마도 요즘 이상해. 설마 내일은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마침내 폭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5챕터. 태호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길과 퇴근길마다 오늘은 말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막상 선옥을 마주하면 말문이 막혔거든요. 그런 어느 화요일 오후 준호가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저 이태호예요. 네, 말씀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선옥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정식으로 제 마음을 전할 예정이에요. 태호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요?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닌가요?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수 없어요. 준호 씨도 약속했잖아요. 공정하게 경쟁하기로. 태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태호 씨가 먼저 고백하면 어머님은 어떻게 하지?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선옥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준호야, 오늘 저녁에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지연이 저녁 챙겨주고 먼저 들어가서 쉬어. 준호는 즉시 회사를 나섰습니다. 어머님이 태호 씨를 만나러 가시는 거야. 내가 늦으면 모든 게 끝나. 오후 6시 선옥은 태호가 정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정식 데이트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두근거렸죠.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작은 목걸이를 메고 평소보다 화장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선호가 정말 아름다워.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왔죠. 고마워, 태호야. 꽃은 왜? 선옥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주지 못했던 꽃이야. 늦었지만 받아줄래? 태호의 로맨틱한 제스처에 선옥의 가슴이 설렜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죠. 선호가 30년 전 우리가 헤어질 때 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 태호가 진지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 선옥도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태호의 고백에 선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호야. 선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태호가 선옥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로 급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호였죠. 그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결심을 굳히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두 사람의 테이블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여기에? 선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습니다. 태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때가 된 것 같네요. 앉으시죠, 준호 씨. 준호가 의자에 앉자 세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30년간 얽혀있던 감정들이 마침내 폭발할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죠. 어머님, 준호가 선옥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충격적인 고백에 선옥은 말을 잃었습니다. 태호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복잡한 기분이었죠. 준호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선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어린 제자로서가 아니라 지금 한 남자로서 어머님을 사랑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이와 결혼한 것도 사실은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그만해, 준호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선옥이 당황하며 말렸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마트에서 그리고 평소에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단순히 사위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선옥은 부인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준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태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선호가 이제 선택해야 할 때인 것 같아. 나와 준호 씨 중에서 무슨 선택이야? 이런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돼. 선옥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심이에요.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이었죠. 그녀는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세 사람의 모습을 본 지연은 직감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어. 하지만 가까이 가서 대화 내용을 듣고는 충격에 빠졌죠. 준호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거든요. 지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레스토랑 입구 근처 기둥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한편 테이블에서는 긴장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선호가 답을 해줘. 태호가 조용하지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준호도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선옥은 두 남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한쪽은 30년 전 첫사랑, 다른 한쪽은 제자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금기된 사랑이 된 준호. 두 감정 모두 진실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겠어요. 선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선옥이 서둘러 레스토랑을 나서려 할 때 입구 근처에서 울고 있는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선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아,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가 엄마를 사랑한다고요? 그럼 나는 뭐예요? 세 사람의 금기된 사랑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지연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주변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선옥은 당황한 채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연이 뒷걸음질 쳤죠. 지연아, 진정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내 남편이 내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걸 봤는데 진정하라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준호와 태호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로 달려왔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지연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당신의 아내인데.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었죠. 여기서는 안 돼. 일단 밖으로 나가자. 태호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지연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30년 전부터요? 30년 전부터 준호가 엄마를 사랑했다고요? 지연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와의 결혼은 뭐였어요? 장난이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선옥이 딸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지연이 거부했습니다. 엄마도 준호를 사랑하시는 거죠? 아니라고 하세요. 선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잔혹했거든요. 대답 안 하시는 게 답이네요. 지연이 절망적으로 웃었습니다. 내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그때 지연이 갑자기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현기증이 일어난 것이었죠. 지연아, 준호가 재빨리 아내를 부축했지만 지연은 그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손대지 말라고 지연이 소리치며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습니다. 지연아, 위험해. 선옥이 딸을 뒤쫓으려 했지만 이미 지연은 택시를 타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남은 세 사람은 레스토랑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가능해진 것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죠? 준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봐야겠어. 선옥이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집에 있을 거야.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없었습니다. 침실에 가보니 옷들이 몇 벌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짐을 싸서 나간 것 같아. 준호가 침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선옥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애초에 후회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태호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연 씨 친구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몇 시간 후 태호가 지연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친구 집에 있대요. 당분간 거기서 지낼 것 같다고 하네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선옥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하네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선옥과 준호는 처음으로 집에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두 사람 모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선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급했어. 감정에만 휩쓸려서 지연이 생각은 하지 못했지. 지연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향한 제 마음이 더 컸어요. 그게 문제야. 선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야. 지연이가 먼저였는데 며칠이 지나도 지연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선옥에게 문자만 보낼 뿐이었죠. 엄마,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아내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죠. 한편 선옥은 태호와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옥아, 정말 괜찮아?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내 딸이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선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도 중요하잖아. 태호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 선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해? 지연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그럼 준호를 포기할 거야? 태고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해야겠지. 이런 사랑은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 2주가 지났을 때 지연이 드디어 집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내일 집에 갈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준호와 선옥은 긴장했습니다. 지연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지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2주 동안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앉아요. 지연이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선옥과 준호가 조심스럽게 앉자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2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지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혼해요, 준호야. 지연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지연이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정말 준호를 사랑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선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 사랑해. 선옥의 고백에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7챕터. 지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선언 이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 다른 감정에 휩싸여 있었죠. 지연아.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이혼을 하겠다는 거니? 네, 엄마. 지연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2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준호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상담을 받아보거나. 다른 방법? 지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를 30년째 사랑해왔고 엄마도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선옥은 딸의 차분한 어조가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울고 화내는 게 차라리 나을 텐데. 이렇게 체념한 모습이 더 보기 힘들어. 하지만 지연아, 엄마는. 선옥이 말하려 했지만 지연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얘기해요. 정말 솔직하게. 지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동시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세요? 직설적인 질문에 선옥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지만 딸 앞에서 인정하기에는 너무 잔혹했거든요. 대답 안 하셔도 이미 다 보였어요.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오신 날부터 둘이 함께 있을 때의 표정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들. 다 봤어요. 준호는 죄책감에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안하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나와 침대를 같이 쓰면서 나를 안으면서 마음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격정에 찬 질문에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선옥이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키우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건 아니야. 선옥이 급히 부인했습니다. 준호에 대한 감정은 최근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연이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를 특별하게 생각했다면 엄마도 그 아이를 남다르게 봤을 거 아니에요. 충격적인 지적에 선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지연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지연이 갑자기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야? 지연아, 선옥과 준호가 동시에 다가갔지만 지연이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지 마요. 둘 다 오지 마요. 지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위로하는 척 하지 마요.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소리였죠. 곧이어 쾅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선옥과 준호는 거실에 남아 절망적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건가요? 준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선옥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였나? 1시간 후 2층에서 지연이 내려왔습니다. 캐리어 2개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눈은 퉁퉁 부었지만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지연아, 어디 가려고? 선옥이 급히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이제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가세요. 지연아,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 준호가 간청했습니다. 준호야. 지연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 결혼 생활 3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지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어색했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어딘가 빈 곳이 있는 것 같았거든.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보는 당신의 눈빛은 달랐어.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어. 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이런 거구나. 지연아. 선옥이 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솔직해지세요. 준호를 사랑해요? 나는. 선옥이 망설였습니다. 제발 거짓말하지 마요. 이제 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랑해. 고백을 들은 순간 지연은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태호가 서 있었죠. 실례합니다. 선옥이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돼서. 태호가 말하다가 지연의 캐리어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호 아저씨. 지연이 의외로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태고는 당황했습니다. 지연, 양, 혹시. 네, 이혼해요. 지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됐습니다. 아저씨, 엄마를 정말 사랑하세요? 지연의 질문에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지연의 놀라운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준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저씨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엄마의 권리예요. 지연아, 무슨 소리야? 선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30년 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희생만 하고 살았고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행복할 차례예요. 누구를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 양,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아저씨. 지연이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포기했다고 해서 지금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에게는 다시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선옥은 딸의 성숙함에 감동받으면서도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지연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하든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택시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지연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선옥이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거니? 정말?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저만의 행복을 찾으려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택시가 사라진 후 집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옥은 딸이 떠난 현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와 태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이어져 온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가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할 때인 것 같아. 어머님, 준호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선옥은 두 남자 사이에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죠. 선옥은 매일 딸에게서 온 안부 문자를 보며 마음을 달랬지만 정작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지연의 문자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선옥은 딸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었죠. 그날 오후 선옥은 태호와 준호에게 각각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서 얘기했으면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녁 7시 세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카페 안은 은은한 조명으로 차분한 분위기였죠. 부르셨으니까 왔지만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있으니까 어색하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결정하신 일이니까. 선옥은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연이가 떠나고 나서 더욱 확실해진 것들이 있어요. 두 남자는 긴장한 채 선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태호야. 선옥이 먼저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헤어진 건 정말 아픈 기억이었어. 그때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 태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선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 그때의 감정은 이미 추억이 되어버렸어. 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선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태호야. 너의 마음을 알면서도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어. 선옥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준호야.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어린 제자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어머님.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틀렸어. 선옥의 다음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일까 싶더라. 선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딸을 이렇게 아프게 할 권리가 내게 있을까?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옥아, 지연이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 그렇지만 선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의 관용에 기대어 내 행복을 찾는 게 맞을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준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힌 듯 말했습니다. 혼자 살려고 해요. 태호도, 준호도 포기하고. 그냥 혼자. 두 남자는 동시에 반대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선옥아,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태호도 말렸습니다. 왜 안 되는데? 선옥이 반문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앞으로도 못 살 것 없잖아. 하지만 어머님, 저는 준호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준호야,
선옥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해. 너무 어려서 첫사랑을 잘못 선택한 거야. 이제 진짜 사랑을 찾으렴. 어머님이 제 진짜 사랑이에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선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착각이야. 어린 시절의 동경이 사랑으로 착각된 거야. 그때 태호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선옥아, 나는 포기할게. 태호야? 선옥이 놀라며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태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 대신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태고의 성숙한 반응에 선옥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준호야. 선옥이 말리려 했지만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준호의 절실한 모습에 카페 안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일어서, 준호야. 사람들이 봐. 선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승낙해 주실 때까지 일어서지 않을 거예요. 준호의 고집에 선옥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태호가 준호를 일으키려 했지만 준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준호 씨, 이러면 선옥이가 더 힘들어해요. 태호가 설득했습니다. 어머님만 승낙해 주시면 돼요. 준호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선옥은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일어서고 얘기하자. 준호가 자리에 앉자 선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거니? 네, 목숨을 걸고 사랑해요. 준호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지연이에 대한 미안함은? 평생 안고 살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옥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선옥의 말에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어요. 지연이가 정말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지연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질 때까지. 선옥의 조건에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그럼 포기해. 선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태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선호가 행복해. 태고가 떠나고 난 후 선옥과 준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직 아니야. 선옥이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행복해져야 그때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선옥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기된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창밖으로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사람은 언젠가 올 진정한 시작을 꿈꾸며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기다림이고 때로는 포기입니다. 68세 선옥에게는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45세 준호에게는 평생이라는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43세 지연에게는 놓아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죠.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였고 완성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야 진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관계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만이 있을 뿐이었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끝까지 들어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